반갑습니다. 7장 회전운동 예제풀이 하겠습니다. 제가 개념 설명은 할리데이 책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 0 개념 정리 할리데이 이 두 개 영상 먼저 보시고 예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이 포뮬라 다 설명을 했고, 할리데이 책이 없는 게 이제 수직축 정리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을 텐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제한이 있는데, 납작한 강체, 그러니까 평면 강체라 그러거든요. 납작한한테만 됩니다. 납작한에. 그래서 평행축 정리는 납작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 같이 납작하지 않아도 두 축이 평행만 하면 됐습니다. 그 대신 한 축은 질량중심 통과해야 됐습니다. 이제 수직축 정리는 질량중심을 통과하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얘가 납작한 것에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납작한 판이 있을 때 이 판을 이렇게 X축으로 돌렸을 때 관성 모멘트 더하기 이렇게 돌렸을 때 관성 모멘트는 Z축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해가시죠?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 관성 모멘트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 지금 이 X나 Y랑 Z가 수직이기 때문에, X랑 Z 또는 Y랑 Z랑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축 정리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대칭인 경우로 이렇게 잡아야지 축을 실제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원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IX 더하기 IY는 IZ인데, IZ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뭐였나요? 우리 유도했습니다. 2분의 1 MR 제곱이다. 그래서 근데 IX나 IY는 대칭성에 의해서 관성 모멘트 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2IX가 2분의 1 MR 제곱, 따라서 IX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 MR 제곱이다. 그래서 원판을 세워서 돌렸을 때 축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된다? 관성 모멘트 4분의 1 M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있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건 이제 몰라도 되고요. 문제에서 다 주어질 거예요. 원통이나 원판 2분의 1 MR 제곱 암기를 해주시고요. 반지름 R인 골이나 속이 빈 원통은 MR 제곱입니다. 얘도 암기를 해주시고, 길이 L인 막대기도 암기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암기 굳이 안 외워지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CM으로 돌렸을 때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인데, 얘를 만약에 이 끝에 P점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IP는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ICM 더하기 떨어진 축 사이에 떨어진 거리 뭐예요? 2분의 L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쓰면은 ICM은 12분의 ML 제곱이고 더하기 4분의 1 ML 제곱이 되네요.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12분의 4네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3분의 1 ML 제곱은 뭐다? 막대기를, 길이가 L인 막대기를 끝부분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때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얘도 이제 예제 풀 때 이게 나오는데 바로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주세요. 버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은 등각 가속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절대 안 나옵니다. 다 버려주시고요. 공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중간고사 범위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사 때 안 나왔으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다 X를 과감히 쳐두시고 공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제 4번 예제 4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제 4번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이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 너무 기초적인 예제라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를 보시면은 도르의 질량이 라지엠이고, 여기서 관성 모멘트가 안 좋은데 보통 문제에서는 보통 주어져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도르의 관성 모멘트 원판이니까 2분의 1 MR 제곱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얘가 더 크니까 얘는 1로 얘는 1로. 편법이 있는데 답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걸 알고 답을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세히 풀면 더 좋거든요. 뭐 자동적으로 검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걔를 크게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맨날 하듯이 좌표를 이렇게 휘어진 좌표계 플러스 S로 잡으시고요. 이 도르래가 지금 이 실이랑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장력이 다른데 어차피 이게 다 내부력이기 때문에, 네, 도르래가 뭐 실에 작용하는 힘, 실이 도르래에 작용하는 힘 전부 다 합치면 어차피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도르래는 힘을 못 줘요. 힘을 못 주고 결국 뭔가, 그러니까 힘을 실제로는 주긴 주는데 이제 지금 좀 야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성에 해당되는 것만 주고 외부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잡았을 때는 외부력이 아니고 내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르래는 내부력으로는 힘을 주는데 어차피 막 장력이라는 거랑 상쇄돼요. 어떤 역할을 한다 도르래는? 마치 그 CM의 역할을 합니다. C는 뭐냐면은 관성 모멘트 할 때 뭐 2분의 1 MR 제곱할 때 그거 있잖아요. 앞에 붙는 그 상수 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가 2분의 1이니까 마치 물체를 F는 MA 할 때 그 M에 해당되는 건데, 마치 2분의 N 같은, 네, 왜 2분의 이게 M이 아니라 2가 붙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매예요. 야매. 약간 결과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군 하면서 약간 결론 낸 거라서, 풀이 과정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틀릴 수 있는데, 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N분의 F로 하세요. A는 어떻게 된다? 전체 개의 질량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M2 더하기 M1 더하기 도르래 질량 M 하지 마시고요. 2분의 M이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야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고 문제 풀면 결과를, 답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응 아니야 안 사용해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 S방향 힘 뭐예요? 외부력이 개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있겠고요. M2G. 그리고 M1G는 반대 방향이죠. S축 일로 가야지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작용하잖아요. 마이너스 M1G.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와요, 그냥. 네. 근데 풀이가 실제로는 되게 복잡하고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알고 계시고, 네, 이런 유의 문제는 바로 답을 쓰시고, 뭔가 문동방정식 써라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도 풀이를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만 쓰면은 감점될 수도 있어요. 특히 네 문제 나오는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풀이 과정을 써드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개를 3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도르래 개 잡고 M2개 잡고 M1개 잡고 3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M2 여기 T2라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고, 이 실에는 T1이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실에 걸린 장력 달라요. 왜냐하면 도르래가 지금 여기 도르래와 이 실 사이에 정지 마찰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르래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도르래 돌리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T1과 T2가 다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걔를 T2 먼저 해볼까요? T2 어떻게 되나요? 이쪽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T2에서는. T1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요. R에서는 이 경우는 그냥 방향이 확실하니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붙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M2개 어떻게 된다? 뉴턴 이법칙에 의해서 중력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장력이 있네요. T2. 이것이 뉴턴 이법칙에 의해서 MA다. M2A다. 그리고 M1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T1이 플러스 값이고 T1 빼기 M1G죠. 여기서 T는 당연히 다 양의 값으로 씁니다. 는 뉴턴의 이법칙에 의해서 M1A죠. 질량 곱하기 A. 기의 질량 곱하기 A. 네, 됐고요. 줄은 안 늘어나니까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도르래를 돌리는 힘이 보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T2가 더 클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T1이 좀 작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다? 이 거리가 R이니까 토크는 뭐예요? R 크로스 F인데 R이랑 T2랑 직각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좀
뭐 자세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 곱하기 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힘을 주는 건 아니라서 제가 좀 뭔가 부연 설명하려고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치 여기 힘을 주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도로래 이쪽에 그냥 힘을 줘서 회전시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정지마찰력이 이제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회전시키는 건데 굳이 그렇게 주저리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문제 풀 때도. 어쨌든 그래서 T2에 의한 토크는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라 해서 양의 방향 토크를 주고요. T1에 의한 토크는 음의 방향 토크를 주기 때문에 부호로 이것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토크 방향식. 시그마 토크는 플러스를 지금 이쪽으로 제가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R 크로스 F죠. 그러니까 90도니까 크로스가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T2R 되고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막는 토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T1R 는 뭐다? 회전에서의 뉴턴 이법칙이 I알파였죠. I알파 이렇게. 얘는 각 가속도, 얘는 관성 모멘트. 네. 그리고 식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던 게 뭐냐면 AT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R알파 이거 배웠을 겁니다. R알파. 네. 이거 암기하라 그랬죠. 그냥 접선 방향의 속도는 R 오메가 이거 미분한 겁니다. 양변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고요. 얘 미분하면은 정의에 의해서 각가속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암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그 실의 가속도랑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대입한다? 알파 대신에 R분의 AT. 근데 AT가 그냥 A랑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대입한다? 여기다가 R분의 A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R분의 1을 또 곱하겠습니다. 왜냐면 T를 소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T2 빼기 T1이 I R분의 A인데 양변을 또 R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게 제곱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식이 나왔고 이걸 다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뭐가 된다? T2, T2 없어지고 T1, T1 없어집니다. 이렇게 잘 없어지는 이유는 제가 이 방향을 이렇게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 가는 방향 플러스 잡았고요. 안 그러면 막 되게 헷갈리는 게 이 앞에 마이너스 막 붙여주고 막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좌표를 잘 잡으셔야지 이렇게 깔끔히 없어지면서 쉽게 되니까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 더하면은 M2G 빼기 M1G가 되고요. 는 뭐가 된다? M1 더하기 M2 더하기 R 제곱분의 관성 모멘트 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뭐다 이게? I는 2분의 1 MR 제곱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야매로 그냥 A라고 했던 게 뭐다? 결국 여기 식에서 나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R 제곱 없어지니까 2분의 M이 되죠. 2분의 큰 M. 그래서 결국 답이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대충 했던 거랑 야매로 했던 거랑. G는 여기 써놓을까요? 아까랑 답이 똑같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네. 했듯이, 그냥 아까 기억하고 있죠? 이런 문제 나오면 도르래는 마치 이 분모에 뉴턴 이법칙 하실 때 전체 질량분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잡으면, 도르래랑 이 장력이랑 내부력이기 때문에 결국 다 상쇄가 돼서 도르래는 힘에 영향을 못 미치고 결국 얘는 이제 외부력, 전체로 잡아서 개의 외부력, 도르래는 결국 가속도를 늦춰주는 효과, 그러니까 뭔가 질량에 해당되는 양인데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C가 2분의 1이니까 네, 2분의 M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에서 이걸 다시 풀어야 되면은 그냥 야매로 하겠습니다. 야매로 하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야매로도 푸시고 정확하게도 이렇게 푸시고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제 5번입니다. 막대기가 세워져 있다가 얘가 사람이 살짝 밀어서 또는 이제 어차피 여기가 불안정한 평형이기 때문에
잘 세워져 있다가 천천히 여기서 딱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세게 민 건 아닙니다. 이때 바닥에 부딪힐 때 막대 끝부분의 속력을 구하라. 무슨 속력?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게 퍼펙트 물리가 오타가 많아요. 막대 한쪽 끝이 바닥에 부딪힐 때의 속력을 구하라. 네, 이거 써줘야겠죠? 아닌가? 막대 한 끝이 난독증인가요? 아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녹화해? 그냥 녹화하겠습니다. 자, 다른 한쪽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당연히 이게 폭이 안 줘졌잖아요. 폭 0으로 보시면 돼요.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이게 막 이거 막 이렇게 이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PPT에서 본 것처럼 이런 경우입니다. 뭐 풀면 되겠어요? 속력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이 v가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속력 구하라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라. 그리고 제가 말 안 한 것 중에 이런 강체의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질량 중심을 그 H로 하시면 됩니다. 네.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질량 중심까지의 그 거리를 H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위치 에너지 뭔가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 mgh 밖에 없었죠. mgh인데 h가 질량 중심까지 거리. 네, 뭐다? 처음에는 2분의 1이다. 이게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요.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 질량 중심이 0이 되니까 포텐셜이 0 되고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네요. 내가 이 P점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은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여기서 회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쓰면 되는데 I가 뭐라고요? 방금 했습니다. 이 P점으로 회전할 때 뭐라고요? 관성 모멘트 3분의 1 ml 제곱입니다. 3분의 1 ml 제곱. 질량이 대문자네. 자꾸 대문자 소문자 자꾸 실수하는데, 그래서 바로 3분의 1 ml 제곱 넣겠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 3분의 1 ml 제곱 오메가 제곱. 그래서 오메가로 푸시면 돼요. 왜냐면은 접선 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여기 접선 속도. 접선 속도는 뭐다? VT는 접선 속도는 R 오메가죠. 네, 접선 속도가 R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묻는 게 접선 속도이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을. R이 근데 L이죠. 이 회전할 때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R 오메가인데 L 오메가가 되니까 이 식 알고 계시죠? V인 R 오메가. 푸시면 돼요. MM 없어지고요. LL 이렇게 없어지고요. EE 없어지고요. 뭐예요? 다시 쓰면 당연히 다시 쓸게요. 자꾸 실수하니까 다시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뭐다? L분의 3G다. 근데 이건 뭐다? 얘는 오메가가 L분의 VT였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속에 넣자.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L제곱 분의 VT 제곱이 L분의 3G네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VT는 3G 루트 3LG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항상 루트 CRG 기억나나요? 루트 CRG 어떤 산수 곱하기 길이 곱하기 중력가속도. 항상 이렇게 중력가속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길이 차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차원이 딱 맞잖아요. 검사할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차원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가속도 있으면 항상 어떻다? 숫자는 있을 수 있고요. 길이 차원이 곱해지게 된다. 네. 까지 하고요. 이제 6번입니다. 송이 꽉 찬 공이 수직 H만큼 내려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놓았습니다. 이 공에 바닥에 왔을 때 이 공의 속력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이제 입자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배웠죠. 루트 EGH 이지혜 아나운서 기억하라고. 이지혜 아나운서가 EG H 이렇게 근데 이제 굴러 내려오는 건 어떻다고요? 플러스 C를 해주면 된다.
처음 속도 단지 처음 속도 0이어야 돼요. 이 경우는 처음 속도 0일 때만 성립하고요. 가속도는 처음 속도 관계없죠. 가속도는 속도 상관없습니다. 가속도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 얘도 뭐라고요? 입자가 내려올 때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인데 굴러 내려오면 어떻다고요? 플러스 C 해주면 된다고. C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관성 모멘트 구할 때 ICM이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CMR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C입니다. 네, 이 C고 R은 질량 중심에서 바닥까지 거리입니다.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쓰면 뭐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안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항상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질량 중심에 대한 공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C가 5분의 2인 경우죠. C가 바로 여기서는 속력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 뭘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5분의 1을 넣으면 됩니다. 답은 뭐가 되겠어요? 5분의 7 7분의 5인데 다시 1을 곱하니까 루트 7분의 10 GH네. 바로 나오죠. 답 루트 7분의 10 GH.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데 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답만 쓰면 또 감점될 수 있어요. 풀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가속도로도 할 수 있어요. 가속도 구해서 그 식 있잖아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이 가속도 델타 x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x 또 뭐야 이거 또 구하면 또 구해서 이렇게 델타 x 또 이걸로 구해야 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속도를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 없고요. 만약 가속도를 물으면은 토크 방정식으로부터 푸는 게 빨리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속력을 물어보는 경우 뭘 쓰면 좋다? 가속도 구하지 마시고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속력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처음 예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다 풀어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어디로 잡을까요? 여기 0으로 잡아볼까요? 0으로? 여기 처음을 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내려오면 더 어떻게 돼요? 얘는 포텐셜 에너지? 항상 포텐셜 에너지 낮아지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공이 자기 스스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뭐다?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려는 방향이다. 이 방향이 0보다 낮은 거 뭐예요? 0보다 작은 거 음수지.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부호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포텐셜 에너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mgh가 아니라 마이너스 mgh입니다. 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니셜이 이거고 파이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헷갈리면 그냥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mgh로 잡아도 돼요.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쪽을 0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 0, 다 0이네? 다 0이고요.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얘가? 굴러가고 있는 물체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였을 때 운동 에너지 그건 뭐다? 2분의 1 m vcm의 제곱 그거 더하기 얘는 그리고 직선 운동 안 하고 혼자 회전만 할 때 순수하게 회전만 할 때 회전 운동 에너지 이게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할 시간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CM이에요. ICM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입니다. 곱하기 오메가 제곱입니다. 이게 뭐다? 이거 빼기 또 mgh가 0이죠. 네. 이렇게 식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식 중에서 아까 VCM은 R 오메가다. 네. 굴러가는 물체에 대해서 또 성립하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쓴 이제 VT는 R 오메가라는 식이랑 좀 의미를 좀 다를 수 있는데 얘는 굴러가는 게 아니고 접선 속도가 그 축에서 접선까지 그 입자까지 거리 곱하기 각속도이고 얘는 굴러가는 물체의 질량 중심 속도고 네, 그렇습니다. 대문자 R은 질량 중심에서 0까지 거리고요. 따라서 뭘 하면 되겠어요? 오메가를 R분의 VCM이다. 대입하면 좋겠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쓰면은 빨간색 쓸까요? 자, 2분의 1 m VCM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M R 제곱 VCM의 제곱은 mgh가 되는 거죠.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어떻게 묶어내면 좀 좋으려나? 그냥 이렇게 묶어냅시다. 질량끼리 R제곱 ICM VCM의 제곱은 MGH다. 그래서 VCM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질량 더하기 관성 모멘트를 R제곱으로 나누고, 그리고 EGH가 EMGH가 되네요. 자, 그리고 다 대문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자꾸 대문자 소문자를 쓰고 있는데 EMGH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ICM이 5분의 2잖아요. ICM이 5분의 2 MR 제곱이기 때문에 RR 약분됩니다.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M 더하기 5분의 2 M이 되고요. 그리고 EMGH인데 M이 다 없어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5분의 7 역수로 곱하면 어떻게 된다? 7분의 5 곱하기 잘못 썼죠? 7분의 5 곱하기 EGH니까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만 쓰지 마시고 공식 알려드린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걸로 일단 답을 쓰시고 이런 문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개념이 여러 개 들어갔죠. 특히 이런 걸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요. 예제 7입니다. 이 문제 조금 중요해요. 이런 스타일로 예제 7이랑 8 둘 다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회전목마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 말 없긴 한데 처음에 정지했어요. 왜 이런 거 빼먹었는지 모르겠네. 문제에서 처음에 정지했는데 질량이 회전목마의 4분의 1인 학생이 와가지고 딱 뛰었어요. 뛰어서 여기 딱 앉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나? 네, 여기 말 있죠. 말 딱 앉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야, 가다가 여기 딱 미는 듯한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회전목마의 각속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대한 각운동량을 하면 되냐면은 항상 회전할 때 그 회전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점을 P라 그러면은 이 P점에 대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P점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혹 이 P점이 개에 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거리가 없기 때문에 토크는 못 줘요. 이 P점이 이 개에 대해서. 이 개는 뭐다? 개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사람 포함을 시켜서. 그리고 이 P점은 제외. P점은 지금 지표면 외부랑 닿아 있기 때문에 제외. 그래서 P점이 간혹 막 어떤 문제 보면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토크는 못 줘, 이게. 왜냐하면 P점에 대한 각운동량 구할 때 R 크로스 F 할 때 R이 0이에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항상 P점, 이 회전축으로 잡아라, 각운동량. 그 시작점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R 크로스 P. 사람까지 이 P에 대한 사람의 각운동량.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해도 각운동량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R 벡터고요. 사람의 운동량 P는 어느 쪽이다? 이쪽으로 P. 그러니까 결국 질량은 방향이 없으니까 속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R 크로스 P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R 크로스 P 항상 90도를 이루게 만들면 됩니다. 이 경우는 R을 90도를 이루게 만들면 좋겠네요. 그래서 R 벡터 성분을 나누면은 이쪽 벡터랑 이쪽 벡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R 벡터. 네. 결국 어떻게 된다? 이 평행한 성분 어떻게 된다? 평행한 성분 곱해봤자 사인 0은 0입니다. 지금 사인 180도긴 한데 어쨌든 0입니다. 항상 직각인 부분만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대문자리는 이 R 곱하기 이 사람의 운동량 P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만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의 각운동량이 개 전체의 각운동량인데, 그러니까 R 크로스 P가 이제 RP 사인 세타인데
사인 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사인 제서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그냥 수직인 걸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 거리가 결국 떨어진 거리를 이 P의 수직이게 Q가 아닙니다. P의 수직. P가 근데 MV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소문자 원래는 소문자리였는데 이게 결국 대문자리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었는데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지금 처음이니까 안 지워져. 그래서 이게 뭐다? 개 초기 각운동량. 네. 근데 이제 M이 지금 4분의 라지 M이라 그러네요. 저것도 바꿔주시고 M도 4분의 라지 M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 초기의 각운동량이고요. 사람이 딱 달라붙을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 각운동량은 이제 부피를 가졌잖아요. 입자가 아니라 사람의 입자로 봤는데 이 경우는 부피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다? 그 강체의 각운동량 I 오메가 이거 쓰면 좋습니다. 네, R 크로스 P로 이제 못하고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R 곱하기 P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리 곱하기 운동량으로 한 거고 얘는 뭐 쓴다?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랑 또 비슷하게 닮았어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P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인데 얘가 이미 달라붙은 후잖아요. 그래서 이 원판의 관성 모멘트 뿐만 아니라 달라붙은 후에 관성 모멘트까지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었고 여기 파리가 달라붙었어요. 4분의 M, 원래는 M이었고 근데 이 어디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 점에 가운데 질량중심 P라 그럴까? P에 대한 관성 모멘트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원판의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제곱 더하기 이 입자의 관성 모멘트, 점의 관성 모멘트 뭐였죠? 그냥 MR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량이 4분의 M이 그냥 MR제곱. 이게 뭐다? 이 사람이 달라붙은 최종 이 개의 각운동이라고 그랬나요? 관성 모멘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성 모멘트 구하는 겁니다. 뭐예요?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 MR제곱이 이 사람이 달라붙은 후에 어린이가 엄마 말 안 듣고 달라붙은 후에 각운동량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는 자꾸 각운동량이라고 그러네. 관성 모멘트. 네. 그래서 IP P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4분의 3 MR제곱. 지금 물리를 제가 잘 가르치려고 지금 연습하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지금 잘 하려고 믿거나 말거나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거랑 이제 같다는 게 뭐다? 되게 지저분하긴 한데 지저분한 것도 좀 안 지저분하게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 두 개 같다는 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해서 다시 쓰면은 4가 없어지겠죠. 3mr제곱 오메가 R도 없어지네요. 아이고 좋다. M도 없어진다. 아이고 좋다. 3R분의 이 V는 이 친구의 이 말 안 듣는 애의 처음 속도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네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좀 잘 나옵니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처음에는 입자여가지고 R 크로스 P 네, 써야 됐고 나중에는 이게 강체가 돼가지고 합쳐지면서 I 오메가 써야 되는 이런 유형 되게 잘 나옵니다. 네,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예제 8도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이제 나중에 다시 꼭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예제 8번입니다. 자, 마찰이 없는 트랙 H 높이의 물체를 올려놨고요. 이게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막대기와 충돌해서 이 번드가 붙어 있나 보네요.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돌아간 각도 얼마만큼 돌아가냐 이 세타를 구하는 문제고요. 사실상 그 앞에서 풀었던 예제 7이랑 비슷한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는 안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풀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가 거의
최고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보니까 문제 되게 쉽게 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안 낼 겁니다. 초기 속도 아마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초기 속도, 충돌 직전의 속도 구해야 돼요. 충돌 직전에 어떻게 된다? 충돌 직전에 h만큼 내려오면 뭐라고요? 입자잖아요. 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바로 우리 알고 있죠? 뭐라고요? 이지의 아나운서를 기억해 주세요. 루트 2지 h. 네, 충돌 직전의 속도고요. 충돌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절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충돌할 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얘가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이동은 하겠지만 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 않나요? 충돌하면서 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회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지, 뭔가 이 축에 이 물체가 순간적으로 힘을 가합니다. 그럼 그 반작용으로 이 축도 이 물체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걔의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네.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틀립니다. 절대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각운동량 보존 법칙도 거의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는 그 좌표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이 축에 대한 P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왜냐하면 축에 힘을 받아도 어떻게 된다? 이 축에 대한 각운동량을 할 때는, 축에 대한 각운동량 할 때는 이게 사실 거리가 0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축이 이 개의 힘을 작용해도 거리가 0이기 때문에 토크를 못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좀 너무 문제 푸는데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은근히 좀 물리적으로는 중요하니까 네, 얘기를 한 거고요. 개가 뭐예요? 그래서 개는 결국 아까 말했듯이 아까랑 똑같아요. 질량 m인 물체 2m이네요. 이게 2m, 길이가 l.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걔는 뭐라고요? 이 점을 제외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점은 제외예요. 이 고정점은 어디예요? 이 천장에 연결돼 있잖아. 천장에 연결된 건 제외.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장까지 포함시키면 어디야? 다 포함시킬 거야. 어디까지? 지구까지? 그러니까 이 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 안에는 것도 모듈입니다. 따라서 이 고정점이 이 개 안에 힘을 작용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생략을 하고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틀리게 된다고요. 네. 항상 뭐다? 이 고정점 P에 대한 각운동량, 그것만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 P점에 대한 각운동량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이게 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V.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R 크로스 R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됩니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된다. 그냥 네. 사인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입자의 각운동량은 아까랑 똑같아요. L 곱하기 MV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음에 각운동량은 L 곱하기 MV다. 근데 V가 여기서 뭐예요? 2GH죠. 네. 이걸 지금 넣어야 될까 나중에 넣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지금 넣어야 되나? 지금 넣어볼까요? 문제를 안 풀고 즉석에서 풀고 있어서. 네. 그리고 나중각 운동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겠죠? 나중각 운동이 어떻게 된다? 둘이 붙어서 하나가 되는데 절대 비탄성 충돌 운동량 보존 법칙을 푸시면 안 되고,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I P 오메가 되는데, IP는 어떻게 된다? 막대를 끝부분으로 돌렸을 때 뭐라고요? 기억나나요? 평행추정기 쓰시면은 3분의 1 ml제곱인데 m이 또 2분의 2m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IP는. 네. 이거 더하기 뭐예요? 여기 또 입자가 하나 달라붙었죠? 입자의 관성 모멘트 뭐라고요? 떨어진 거리가 L이면은 그냥 ml제곱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붙었으니까 ml제곱.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붙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얘의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IP는 뭐다? 겁나 쓸 거 많네. 3분의 2 대문자 M이에요? 소문자 M이에요? 자꾸 저거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고요. 입자가 달라붙었잖아 여기. 이것도 관성 모멘트 더해줘야지.
ml 제곱. 아, 그냥 계산할걸. 3분의 5죠, 3분의 5. 그래서 이게 3분의 5가 됐습니다. 아까 3분의 2였나요? 또 틀렸나 해서. 자꾸 초등학교 수학이 틀리니까 현타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메가를 구하면 결국 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메가 구하면은 여기서 그 운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문제가 3개가 결합되어 있네. 처음에 루트 EGH 역학적 에너지 법칙 세우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 세우고, 오메가 구한 다음에 이 오메가로 뭐 어떻게 한다? 다시 그 처음 회전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한다. 그렇게 3개네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문제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이 둘이 같게 놓으면 두 번째 문제가 풀려서 오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는 뭐나요? 오메가는. 자, 이렇게 ML 없어지고, 암산을 해보겠습니다. LL 없어지고,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5분의 3이 되죠? 네. 맞죠? 그러니까 5L분의 3이네, 5L분의 3이 되고요. 루트 EGH. 맞나요? 휴.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잘 풀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또 독립적인 문제예요. 독립적인 문제. 이제 붙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 써 있으니까 그 다음 주 넘길게요.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 붙은 다음에 붙었죠. 뭐예요 이거? 아, 또 헷갈리네. EM이랑 M이 붙은 다음에 이거 뭐다? 처음에 이 초기 오메가를 알고 있어요. 오메가. 그랬을 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아, 뭐야, 또 질량유심 구해야 되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 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결합을 더럽게 놨습니다. 3개. 질량유심이 어딥니까? 아, 질량유심 뭐 따로 해도 따로 하는 게 낫겠네. 아, 따로 해도 됩니다. 네, 질량유심. 굳이 두 개 결합된 질량유심의 위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initial, final 세타가 돌아갔을 때, 그래서 막대기에 이제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림을 못 그리네, 정말. 이 부분이 좀 더 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이게? 아니, 연습을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 오, 좋다. 어떻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이 높이가 어떻게 된다? 이 높이? 이게 L이면은 그림 정말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L 코사인 세타. 네. 그래서 여기를 M이 올라가 있냐? M이 여기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어디로 하면 좋겠어요? 0으로 하면 좋겠죠? 네. 처음에는 회전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 어떻게 쓴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EI는 EF 쓰는 건데,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 여기, 저걸 해줘야 되나? 해줘야겠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있네요. 네, 여기 얘는 있습니다. 따로따로 보세요. 그냥 따로따로 포텐셜 에너지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굳이 이 두 개 한꺼번에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 포텐셜 에너지 따로, 얘 포텐셜 에너지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또 기준점 새로 이렇게 잡아서 해도 수학적으로는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 보여서 그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은 얘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포텐셜 에너지 처음에 질량중심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뭐다 이게? 2분의 L이고, 얘는 포텐셜 에너지 0이죠.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초반에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mgH인데 이 질량이 또 EM이었죠. 그래서 잘 보세요. 막대기만 포텐셜 에너지 있고요. EM 질량이었고, G, H인데 H는 2분의 L입니다. 질량 중심까지 2분의 L. 뭐야 이거 없어지네. 이렇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고요.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역학적 운동 에너지도 있었죠. 연습을 안 해그러거든요. 처음에 역학적 뭐라?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I는 앞에서 제가 구했죠.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문제 생각보다 어렵네. 어렵기보단 복잡하네요. 2분의 1 I가 이거였고요. I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가 아까 이거 풀었습니다. 저도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제곱해서 그냥 넣어주세요. 제곱해서. 그러면은 25L 제곱분에 3, 3은 9 9, 2, 18이네요. GH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이거 복잡해. 처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다행히 얘가 정지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0이죠. 네,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 없습니다. 네,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이 점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이 전체 길이가 L이니까 L 빼기 2기를 해줘야지. 맞죠? 이해 가시나요? 이 전체 길이가 뭐예요? L이잖아요. 근데 이 붉은색 부분 길이 빼줘야지 이 물체가 올라간 길이가 되잖아요. 너무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 길이 뭐다? 이 물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 길이 L-L 코사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입자의 운동 위치 에너지 그냥 mgh 하면 됩니다. 그래서 mg h는 근데 이렇게 할까요? 1- 코사인 스타 이렇게 할까요? 하나 더 있죠? 막대기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막대기의 포텐셜 에너지. 막대기 얼만큼 올라갔나요? 이 중앙. 그래서 정말 이거 설명 어떻게 해야 돼? 절반이 됩니다. 절반. 네. 이 올라간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간 높이 이거의 절반이 됩니다. 네. 느낌이 잘 오나? 사실 방금 한 설명을 이 L이 아니라 2분의 1로 다 바꾸면 되잖아요. 맞죠? 2분의 1로. 네.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도 2분의 1 코사인 스타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것도 2분의 1 코사인 스타가 되는 거죠. 이 질량 중심까지 위치. 그리고 이 밑에 길이는 이게 되는 거고요. 다 더하면 뭐가 되나요? L이 되나요? 네, 되는 겁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 위치 에너지를 이걸로 잡았기 때문에 더럽게 어려운 거 아니, 제가 설명 못하는 건 위치 에너지 기준 좀 괜히 여기로 잡았나? 이 질량 중심으로 잡을 거랬네. 자, 그래서 뭐다? 이 두 개 더해야 되죠. 이 두 개. 뭘 더해야 된다?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겠죠. 질량 중심을 초반에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초반에 여기를 0으로 잡았으면 좀 더 쉽게 풀렸을까요? 아니, 별로 그랬을 것 같진 않네. 그냥 노가다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질량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 EM이었고요. H 얼마만큼 올라간다? 두 개 더하면은? 정말. 이거죠? 둘이 더하면. 코사인만 더하잖아요. 빼기죠, 빼기. 산수를 못하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제 세타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연습해 보시고요. 이거보다는 어렵게 안 나올 거니까. 다시 정리하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약분을 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약분할까요? 없어져. 2는 왜 없어졌죠? 여기서? 굳이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없어졌구나. 자, mm이 다 날라갈 거예요. mm이 다 날라가고요.
G도 날라가냐? G도 날라가네. G도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G도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지나요? 양변에 L분의 1을 곱해봅시다. 양변에 L분의 1. L분의 1을 곱하면은 얘 없어지고요. 얘도 1로 바뀌고요. 얘도 1로 바뀌고요. 얘도 없어지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렇게 없어지네.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어떻게 된다 그리고? 너무 지저분한데? 이 L이랑 또 이 제곱이랑 또 없어집니다.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다시 쓰면? 다 없어지니까 0이 아니죠. 다 없어지면 뭐야? 0이에요? 1이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은 제가 못 차리고 있는데. 3이. 자, 다 나간 거 맞죠 저거? 정말 뭐 이 문제 이따위야. 복잡해. 다 풀었는데도 답 틀리는 거 아니야? 다시 놓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위에 파란색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 1 코사인 세타. 자, 2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네요. 휴, 코사인은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복잡해? 답이 과연 나올까요? 답 뭐야? 어떤 꼴이야? 아이, 답도 겁나 더럽네 이제. 오, 이거 웬일? 5, 25, 6, 3, 18. 자,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갑시다. 1 더하기 5L분의 3F치, 왜 저거 10L인데 답은? 자, 3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뭔가 나올 것 같아. 2 코사인 세타는 2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2 마이너스 5L 3H 맞나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풀었는데 자꾸 실수를 하니까 꼭 풀어보고 풀게 되는데 이쪽 파트는 좀 그나마 좀 만만한 편입니다. 네. 더럽네요 진짜 이거 푸는 거 진짜. 답이 나왔고요. 어디서 되게 어려웠냐면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 일단 정했는데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기울어지니까 이것도 절반으로 쪼개서 더해주니까 이게 좀 짜증났습니다. 이게 뭐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중적분도 잘 하시는데 이 정도야 뭐 덧셈 뺐음 뭐 초등학교 때 다 터득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제는 제가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좀 편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제가 편법으로 빨리 풀고요. 정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석으로도 풀라고 제가 항상 언급을 할 테니까. 그리고 안 풀어도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다 언급할 테니까 안 풀어도 되는 문제는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제 8도 딱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보다 당연히 쉽게 나오지. 네. 이렇게 더러운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번 예제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게 역학적 에너지,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이걸로 풀었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이걸로 푸는 게 낫습니다. 네, 뭐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 더하기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더하기 막대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0이다. 이걸 놓으면 되고, 사실 뭐 델타 K 이거죠. 나중 운동에너지 0이니까 처음 회전은 운동에너지만 있었고,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도 쉬워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MGH. 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막대 포텐셜 에너지 계산도 좀 어려웠잖아요. 좀 어려웠던 이유가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아래로 여기로 0을 잡으니까 얘도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얘도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둘 다 막 계산한다고 조금 약간 복잡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간단한 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MGH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MG 델타 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이에 올라간 높이가 델타 H잖아요. 델타 H 막대 이거 뭐다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L이었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막대가 절반으로 길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겠지. 이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점이 일로 올라갈 때 포텐셜 에너지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막대의 질량이 EM이고요. H 하면 되는데, 이거 델타 H 하면 되는데, 이건 뭐라고요? 이 입자보다 절반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 이렇게 놓고 풀면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쉽냐면, 식을 세우기 쉽다는 얘기예요. 네. 어제보다 좀 더 식을 세우기 쉽죠. 어제 막 좀 복잡한 그림보다는 이게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식을 놓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